지금 말씀드렸던 이 과정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 과정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모공 안쪽에 닦여지냐 안 닦여지냐 차이가 엄청 커요. 안녕하세요, 우리 매종레아 가족 여러분, 메아리들. 점점 더 날씨는 더워지고 하루하루 거울을 보면은 내 피부는 처져가는 것 같고, 나이 들수록 제 생각에는요, 정말 피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늙어가고 있는 이 피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런 고민을 함께 나눠주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요, 유튜브 팬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갖고 계신 분인데요. 더세일 피부과의 심현철 원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아닙니다. 유튜브 제목은 피부심입니다. 피부심. 자부심할 때 네. 피부심과 제 성이 심씨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피부심을 갖자. 저는 진짜 피부를 가만히 두질 않으니까. 네. 방송한 지 거의 4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못 살게 군 거예요. 맞아요.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적으로도 화장을 자꾸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하죠. 지우고 하다 많이 보면 하죠.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극을 많이 주니까. 그렇죠. 이거를 지금도 피부가 무조건 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피부 장벽이 약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피부 장벽이 약한 것이다. 네. 더 예뻐질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죠. 원장님 만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부 케어 중에서 원장님께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아주 심플하게 한 네.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피부가 좋아졌을 때 첫 단계는 클렌징입니다. 지우는 거? 그쵸. 클렌징이 너무 중요해요. 아나운서님도 일주일에 한 3-4번 이상씩은 메이크업 하시잖아요. 그럼요, 하죠. 환자분들 히스토리 다 여쭤보면 진짜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3-4번, 매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나갈 땐 거의 하죠. 우리가 말하는 메이크업, 즉 커버력이 있는 거를 바르는 파운데이션, 행동은 뭐 파운데이션, 쿠션, 뭐 컨실러, 메이크업 베이스 이렇게 네. 있죠. 아이언 옥사이드라고 하는 살색을 띠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어. 인종별로 같은 동양인도 이 톤별로 우리 호수막 이렇게 있잖아요. 색깔을 띠게 하는 게 아이언 옥사이드라는 게 있고 또 웬만한 화장품들뿐만 아니라 그냥 선블록도요.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는 거랑 징크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름 너무 어렵다. 네, 메탈 금속 물질이죠. 이제 이런 애들이 입자가 엄청 곱게 돼 있어요. 하얀색 돌가루처럼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입자들이 피부 표면에다가 화장품 성분들이랑 같이 부착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병원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모공 사이에 이 화장품들의 입자가 끼어 저류가 있어요?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본인 잘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클렌징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환자분들 중에서 치발달이 많은 분들 나이가 30, 40, 50, 60 넘으셔서도 이 화장품들의 입자가 저류가 많이 되면은 안에 성인용 여드름, 특히나 입 주변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해서 실제로 제가 저희 병원에 정말 몇만 명 환자분들 제가 이 교육을 싹 다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 치료 기간 동안 드라마틱하게 성인 여드름이랑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가 감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제가 이 클렌징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클렌징을 저는 한 3번 뭐 이 정도 하거든요. 한 번에 하실 때요? 예, 하루 저녁에 이렇게 좀 아, 많이 횟수를요? 화장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가루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네. 뭐 펌 클렌징도 있고, 뭐 거품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소금 비누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한 3번 정도 닦아내거든요. 네. 어떻게 여러 번 하면 괜찮은 건가요? 아, 되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세안을 한 번에 여러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게 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닦아낸다는 게 막 뽀득뽀득 소리 나게 아니면 막 이렇게 빡빡 그리고 막 클렌징 티슈 같은 거나 요즘에 클렌징 패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잘 닦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하게 되면 그만큼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이 피부 장벽이 손상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 내일 갑자기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쌓이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딱 넘으면 그때 왜 이러지? 나 피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얼굴이 이렇게 빨갛지? 왜 이렇게 속건조함이 심해졌지? 보습제를 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메이크업을 지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피부 장벽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그 입자들이 모공 안쪽에 잘 낀다고 그랬잖아요. 모공 안쪽의 입자까지 확실하게 닦아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뭘로 하냐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릴 건데 네. 우리 이제 커버력이 있는 메이크업 제품들은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거를 굉장히 클렌징 강조합니다. 오일? 네. 저는 옛날에 약간 내가 지성인 것 같아서 클렌징 오일 사용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클렌징 워터나 오일을 일단 비교하면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 했었을 때 그 물질들은 다 오일 베이스예요. 커버력이 있는 제품들은 다 오일 베이스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 자, 그러면 일단 클렌징 워터가 물인데 오일을 못 녹이잖아.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클렌징 워터는 당연히 백그라운드 제형만 수분이지 오일과 합쳐져서 녹일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클렌징 워터 우리 쓸 때 보통 어떻게 쓰죠? 퍼프 같은 데다가 묻혀서 묻혀 쓰기도 하죠. 하고 보통은 이제 화장솜에 묻혀서 이렇게 닦아내는 그렇죠. 경우도 많죠. 예. 피부과에서 제일 강조해 주는 게 하나가 아무리 화장품의 성분들이 안 좋은 거라도 이 메카니컬 스트레스, 즉 피부에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보다 나쁜 게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물리적 자극을 반복해서 주면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클렌즈 오일은 그러면 뭐냐? 일단 오일을 쓸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오일은 맨손으로 묻혀서 이렇게 문지르죠. 네, 마찰해 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일에 이런 식으로 묻히면 오일도 점도와 점성도가 있기 때문에 모공 안쪽에 있는 입자들을 잘 흡착을 시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중세안을 해줘서 오일을 닦아주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클렌징 오일 쓰니까 트러블 더 생겼어요. 이런 분들은 이 클렌징 오일을 잘 못 닦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묻혀준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오일을 묻힌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오일을 물로 닦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식용유 묻었어요. 물로 한번 이렇게 닦으면 닦여져요? 안 닦여지죠. 안 닦여지죠. 그래서 모공 사이에 흡착 능력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공 사이에 발달이 많은 분들은 안쪽에 흡착이 되니까 오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물을 손으로 이렇게 한 줌 정도 져서 유화라는 과정을 시켜줘야 돼요. 이 과정을 빠지시는 분들이 마사지 많거든요. 하듯이 이렇게 예. 물로 묻혀서.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로 그 유화된 물질을 닦아줘야 돼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과정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환자분들 제가 정말 테스트했었을 때 수천 명 이상이 이 과정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모공 안쪽에 화장품들의 성분이 닦여지냐 안 닦여지냐 차이가 엄청 커요. 오일 바르고 나서 물을 묻혀서 약간의 이렇게 롤링을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잠깐만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손에 오일 따를 때 수건으로 물을 닦은 다음에 진짜 물기 없이 식용유만 바른다는 느낌으로 오일을 짜서 문지르는 거예요. 그럼 얼굴에 순수 오일만 묻으니까 아까 말한 모공 사이에 흡착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물을 한 줌 져서 유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물로 닦아내 보세요. 그럼 이 클렌징 오일은 맨 첫 번째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비누 같은 걸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맨 먼저 하는 건 클렌징 오일이죠. 클렌징 클렌징 오일 전에 뭘 섞지 마세요. 삼중 세안은 오바예요. 제가 지금 화장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렇죠. 클렌징 오일을 먼저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풀 메이크업이 된 상태에서 그냥 오일을 마른 해주고 손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안은 폼 클렌징으로 2번 정도로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쉬는 날은 메이크업 안 하고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이 필요할까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일단은 메이크업을 안 한 날, 맨 얼굴인 날에는 이중 세안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뭘로 해요? 클렌징 폼만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선블럭을 발랐을 때가 문제예요. 선블럭이 요즘 나오는 선블럭들이 사실 선블럭이 아니에요. 써보셔서 아시죠? 다 톤업이 돼 있거나 발랐는데 색깔톤 띄거나 거의 메이크업 베이스와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선블럭만 발라도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느낌이 돼야 되니까 맞아.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되려면 이게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선블럭도 선택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 추천해 주세요, 선블럭. 저는 제가 화장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제품을 추천할 수밖에 없고 심 원장님이 만든 선블럭.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선블럭의 톤업 기능이 많이 포함된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네, 너무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폼 클렌징도 이걸 좀 닦일 수 있을 만한 클렌징 선택을 잘 한다면 당연히 선블럭은 폼 클렌징으로 다니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메이크업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아나운서분이나 이런 방송하시는 분들 저희 병에 많이 오시는데 트러블이 생겨도 이분들이 메이크업을 직업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메이크업을 일단 빈도수를 줄여놓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자체가 나쁘다의 개념을 떠나서 메이크업을 하면도 클렌징이 들어가는데 그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피부 진짜 좋다는 분들은 평소에도 메이크업 별로 안 하세요. 하루에 메이크업이 되는 시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렇군요. 어우, 정말 너무나 유익한. 네. 근데 다음 시간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클렌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뭔가 데이 케어, 네. 뭐 홈 케어, 네.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네. 집에서 잘 간단하게 관리를 하면서 좋은 피부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아주 기본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서. 네. 네. 더스의 피부과의 우리 심현철 원장님과 어떻게 클렌징 할 것이냐, 메이크업 뭐 이런 게 뭐 시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1번은 클렌징이다. 명심 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봬요. 네.